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가 큰 인기를 끌었죠. 전 세계가 한국 음식에 열광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음식으로 통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충청북도를 대표할 음식으로 뭐가 떠오릅니까?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최근 관광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음식 관광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앞으로 충북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석 충북연구원 문화산업연구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형상 충청북도 서포터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희 서원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숙 한국조리사협회 충북지회 수석 부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할 일이 많죠. 가능하면 충청북도 음식을 대접하면 좋겠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어떤 음식을 대접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영상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외지인분들이 오시면 산채 비빔밥을 대접합니다. 네. 충청북도 특성상 산이 많고 청정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산나물이 잘 자라는데요. 이에도 충청북도에서 각지에서도 산채 비빔밥이 인기 있는 음식이라 외지인분들이 오시면 대접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네, 산채 비빔밥 말씀을 해주셨고, 네, 최 부장님은 어떤 음식 대접하시죠? 네, 저는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고추만둣국이라는 음식을 대접을 해드리는데요. 보통 만둣국 그러면 이제 뽀얀 국물을 생각을 하시는데 예. 고추만둣국 집에 딱 오시고 가서 음식이 나오면 이제 빨간색 국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맛이 어떤 맛일까? 그리고 빨간색 국물에 만둣국이 있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또 재밌어하시고 또 만둣국에 들어있는 만두가 그 지고추라고 그래서 절인 고추를 만두 소로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맛과 이야기와 함께 또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고추만둣국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세희 교수님은 어떤 음식? 저는 충북 지역은 야산이 많아서 산나물, 산버섯 등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찬 활용한 음식을 많이 제공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새뱅이찌개나 버섯찌개 또는 청국장 이런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네, 장윤숙 부지회장님. 네, 저는 타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꼭 찾아가는 식당이 있는데요. 메뉴가 착하고 정성스러워서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주 메뉴가요, 더덕구이가 있고요. 또 버섯으로 만드는 떡갈비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쌀을 이용한 그런 음식들이죠. 단호박 영양솥밥이 있고요. 또 시래기 영양솥밥이 있고요. 또 두릅 영양솥밥도 있는 아주 소박한 밥상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네, 전주하면 비빔밥, 춘천하면 닭갈비. 이 음식이 이제는 그 지역 음식의 대명사가 됐죠. 요즘은 그 계절에 그 음식을 먹으러 관광을 가기도 하는데요. 도다리 쑥국 먹으러 통영까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영석 부장님, 지역 관광에서 왜 음식이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음식은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춘천 닭갈비 같은 경우는 1960년대, 70년대에 춘천 지역에 양계장이나 도계장들이 많이 운영이 되면서 이런 그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음식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관광객이 관광 목적지를 방문할 때 주로 고려하는 관광 활동이 식도락 관광이 60% 내외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음식이 지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임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음식 관광은 지역을 최근에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체류형 관광, 지역에서 얼마나 더 오래 머무르게 하고 지역에서 얼마나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경제적인 측면도 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숨은 맛집이나 분위기 좋은 음식점을 찾는 그런 트렌드들 때문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은 좀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보다 이 음식
관광의 비중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관심과 통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력이 높은 이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좀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식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가 더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여행을 떠나면 풍경도 좋지만 그 지역만의 그 음식이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거든요. 어디서 먹었는지 또 누구랑 함께 먹었는지 그 음식 맛이 여행의 추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여행자의 마음속에 그 음식 맛이 추억으로 남겨지는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지역 음식이 하나쯤 있다는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과 자부심 또 오랜 시간이 담겨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랐어요라고 음식으로 말이 전해질 때 여행자는 그 지역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먹는 음식은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요새는 먹방 이렇게 해가지고 선호하는 젊은 층이 많아가지고 먹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지역적으로 특산 메뉴, 뭐 특산품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뭐 도다지 쑥국 때문에 뭐 경남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성향을 봐서는 계절별로 나오는 식자재 활용한 먹방 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음식을 하나로 꼽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떠오르는 것은 자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양 마늘이 떠오릅니다. 단양 마늘. 네, 단양은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좀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양의 떡갈비라든지 마늘 정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쌈이라든지 마늘을 주제로 한 요리들이 그 맛을 더 돋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 마늘은 물 빠짐이 좋은 토양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풍미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맛이 깊어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단양 지역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늘을 소재로 하는 음식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단양의 구경시장 같은 곳에는 지금 마늘 관련된 식당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쌈이라든지 아니면 순대국밥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시장을 구경하면서 관광객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네, 교수님? 저는 제천 지역에서 약선, 한방 이용한 메뉴를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제천 지역에 대표적인 한방 음식 전문점이 있는데 메뉴 스토리텔링을 잘 녹여놓은 것 같습니다. 밥도 남자밥, 여자밥 해가지고 밥의 스토리 또는 재미를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충청북도 지역에서 음식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서울 쪽으로 이렇게 한번 지자체에서 활성화해가지고 서울 쪽에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해보는 것도 충북 음식의 좀 기본 토대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지회장님 뭐 어떤 음식 소개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충청북도의 대표 음식이라 하면요, 저는 가장 먼저 올갱이국, 또 새뱅이국, 그리고 또 붕어찜이 떠오르는데요. 다 민물에서 나는 재료들이잖아요. 내륙 지방인 충북에서만 자라는 귀한 식재료들이라서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맛보기 어려운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겐 참 익숙한 맛이죠. 어렸을 때부터 밥상에 자주 올라왔고요. 겨울이면 김 모락모락 나는 올갱이 한 그릇에 추웠던 몸도 녹이기도 하고요. 붕어찜 한 접시에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숟가락을 함께 넣고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이런 따스하고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우리가 자라면서 먹고 온 것들인데요. 충북이라는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음식 문화이고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 부장님 뭐 소개해 주실 만한 음식 있으신가요? 예, 저는 대표 음식 그래서 이제 하나만 고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너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구분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북부, 중부, 남부로 좀 예, 기대가 됩니다. 나눠졌는데요. 예.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맛있는 음식들은 많이 있는데 1등이 없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좀 제가 봤던 부분들은 북부권 같은 경우는 뭐 수안부의 꿩 요리나 아까 말씀 주신 단양의 마늘 요리 이런 예. 것들이 상당히 좀 유명하고요. 그 중부권 같은 경우는 음성의 한우나 청주의 이제 짜그리찌개 이렇게 좀 유명한 걸로 보이고 남부권은 옥천의 생선국수 이렇게 좀 대표 음식들을 이제 여기 포함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봤고요. 결국은 또 이런 것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어떤 특성들이랑 이어져 온 것들, 그리고 정체성, 이런 고유성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전해져 오는 그런 특성들이 잘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청주하면 또 삼겹살이 유명한데 그 말씀 안 해주시네. 네. 지금 뭐 충북을 대표한 여러 음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충북 음식이 다른 지역과 이렇게 비교해서 경쟁력, 뭐 차별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는 청주 지역은 삼겹살 골목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 차별성을 살려서 충북 맛집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조금 먼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삼겹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겹살 특성화 거지를 만든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지역의 산나물, 들나물 또는 제천 지역의 한방 약초 이걸로 하면 좀 우리 청주 지역이나 충북 지역의 특산 향토 음식이 좀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별화에 대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훌륭한 특산물을 활용 아이디어가 정말 많습니다. 뭐 예시를 들자면 제천의 유원지를 모사한 이제 제천 의림지 식빵, 그 다음에 충주에는 사과빵, 보은에는 이제 대추 찐빵이 있는데요. 각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린 상품이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단지 이것만 먹기 위해서 오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해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 관광객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관광객분들이 오고 그다음에 타 지역 간에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지 회장님, 우리 충북 음식이 차별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 지역에서는 쌀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충북 음식은 자연 친화적인 재료가 강점입니다. 맑은 물과 자연에서 얻은 건강한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특히 그 옥산면 소로리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벽시이죠. 그 소로리 벽시라고 불리우는 그 보물 같은 문화와 역사가 저희 충북에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충북 지역의 쌀을 강조해서 거기에 그 기능성 있는 각종 야채들과 함께 우렁 쌈밥으로 차별화를 준다면 자극적이지 않고 또 담백해서 요즘 같은 건강 중심 식생활에 큰 경쟁력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차별화 요소들은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 이유가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내륙산지 어떤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식재료들이 이제 산채나물이나 좀 민물고기 같이 산림이나 하천 중심의 신선한 청정 식재료들이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고추만두국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륙 지방의 특성 때문에 발효 음식이나 염장 기술들이 또 발달되었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그 이제 음식 특화하고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데 좀 잘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건강을 중요시하는 웰니스 관광 이런 부분에도 적용이 상당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음식들의 이런 트렌드에 좀 더 맞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뭔가 좀 풀어내는 요소들이 더 있다면 좀 더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을 대표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충북이 내륙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음식 재료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 크게 없어요. 뭐 여러 음식을 말씀해 줬지만 그래도 충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 좀 뭔가 좀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관광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뭐 부족한 점, 아쉬운 점, 문제점, 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 음식하면 기본적으로 맛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테고요. 그 예. 외에도
이제 관광객들을 더 좀 잘 그 충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과 지역에 대한 재미와 이런 호기심 요소들을 잘 활용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재미있는 통계를 작년에 좀 봤던 게 충북 문화재단에서 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조사를 좀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약간 한시적이긴 했는데 몇 달 동안 한시적이긴 했는데 충북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1등을 했던 게 그 사과 돈가스였습니다. 사과 돈가스. 예, 사과 돈가스였는데 그게 충주 휴게소에서 개발해서 런칭을 한 그 음식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보면 충주하면 사과는 이제 머릿속에 있었고 사과랑 돈가스를 같이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뭔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맛은 어떤 맛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이런 것들을 자극을 좀 많이 하면서 이게 잠깐 한시적인 결과였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식에 이런 맛, 재미, 호기심 뭐 이런 다양한 좀 컨텐츠들을 좀 입혀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맛의 재미까지 더하는 콘텐츠를 좀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 장 부지회장님 음식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충북 음식 하면 일단 가짓수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자잘하게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크게 대표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충청도 사람들의 그런 마음 약한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북 음식 하면 떠오르는 음식 뭐지 하면 정말 현실적으로 쉽게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음식들을 저희가 상의하고 같이 만들어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충북 대표 음식은 맑은 물에서 건져 올린 생명력 있는 밥상이죠. 기억하기 쉽게 제가 5가지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예. 하나하나 정성으로 건져낸 올갱이국. 저희가 그냥 올갱이국이라고 인식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나하나 정성으로 건져낸 올갱이국. 그리고 저희가 또 우렁쌈밥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렁각시가 차려주는 우렁쌈밥. 또 짜그리찌개 하면 싸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싸이도 반한 짜그리찌개. 또 저희 새뱅이찌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쌤삥 새뱅이찌개. 또 요즘엔 그 붕어찜 전문점에 가보면 뼈까지 다 먹을 수 있게 숙성을 시켜서 참치 캔에 있는 그런 생선처럼 다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붕어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되어서 한참 판매 중이기도 한데요. 뼈째 먹는 칼슈망 붕어찜. 그래서 이렇게 올갱이국, 우렁쌈밥, 짜그리찌개, 새뱅이찌개, 붕어찜. 어때요? 귀에 쏙 들어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메뉴를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홍보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포장해서 알리느냐?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런데 중요하다, 이런 일단 말씀을 그 해주시죠. 음식 메뉴를 먼저 좀 제가 결정을 해봤습니다. 예. 네, 원영수님.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은 요새 재미와 흥미 그리고 컨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는 음식과 관광이 결합된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단순히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제주 애월에 있는 그 애월에 쿠킹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직접 제주 음식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현지인들도 되게 지금 인기가 많고 지금 인기를 되게 끌고 있고요. 이를 만약에 충청북도에 이제 대입을 해본다면 충청북도 제천시에는 얼음딸기가 유명합니다. 예. 이제 얼음딸기를 재배를 해서 뭐 가족들과 함께 만드는 얼음딸기 믹스 만들기라든지 요새 유행하는 딸기떡을 만들라든지 이렇게 관광과 체험을 함께 해서 한다면은 관광 측면에서도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저는 충북 지역에 충북다움에 맞는 음식이 없다.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좀 타 지역보다는 좀 앞서갈 수 있는 그건 이제 대표적인 게 계산 지역에 젖은 배추가 되게 유명한데 젖은 배추에서 김치 가공 포장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젖은 배추에서 끝나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예. 또 대추 잘만 활용하면 디저트 요새 젊은 층이 좋아하는 디저트나 음료나 뭐 과자, 떡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 활용해서
쌀이 지금 뭐 계속 남아도는 추세인데 쌀 활용해서 한식 디저트 이런 방향성을 충북에서 먼저 제시하면 어떨지 그런 안을 드립니다. 뭐 음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뭐 관광 측면에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홍보 얘기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 여사님 음식 홍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충청북도는 현재 이제 지역 음식 알리기 위해서 2025 충청북도 맛집 가이드북 충북의 맛을 발간하고 이에 따라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행과 맛집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 대신에 SNS에 먼저 검색하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로 먼저 검색하는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충청북도에서도 맛집과 관광 정보를 짧고 임팩트 있게 소개하는 쇼폼 영상 콘텐츠를 집중화해서 한다면 MZ세대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고 지역 관광까지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또한 중장년층 역시 이제 외식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정 세대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에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홍보 관련해서 또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뭐 저희는 충북 지역에 약선 음식, 타 지역에는 약선 음식을 많이 활용 안 하는데 저희 충북에는 이제 제천에 하는 한방이나 약선이 특화된 지자체가 있으니까 이 지역하고 충북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건강한 음식을 좀 이렇게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 새로운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만 고민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혼자 좀 던지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알리고 싶은 것과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남들이 벌써 알고 있는 우리의 것을 좀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예로 보면 모 식품회사에서 그 TV 광고를 통해서 청주식 돼지김치 짜글이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를 할 때 같이 나오는 것들이 양평 해장국 이런 지역 대표 음식들이 같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대표 음식을 좀 발굴해서 홍보해 나가는 것도 좀 좋은 중요한 방법이지만은 기존에 좀 이미 좀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몰랐던 것들을 잘 좀 발굴하고 찾아내서 홍보에 적극 좀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제 먹방 유튜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 이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겠고 또 뭐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한 이 국가대표 음식 관광 콘텐츠 선정에 충북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회에서 또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좋을 텐데요. 네, 장윤숙 부지회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충북 지역은 뭐니 뭐니 해도 쌀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쌀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보면 쌀요리 축제, 뭐 쌀한 축제 이렇게 축제들이 많은데요. 저는 홍보는 직접 먹어보고 직접 겪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쌀을 가지고 많은 개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쌀요리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그 단어를 써왔기 때문에 크게 이색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축제 이름을 뭐 투게더미 혼밥 축제 이렇게 바꿔보면 사람들이 좀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지 않나 싶고요. 또 쌀을 이용해서 기존에 없던 특별한 충북만의 예를 들어서 김밥 종류를 만든다든지 더덕김밥이나 뭐 올뱅이 볶음밥 또는 뭐 찰옥수수 김밥 이런 특장적인 김밥을 충북 대표로 만들어서 그런 메뉴들을 좀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햇반처럼 데워 먹는 냉이밥이라든지 뭐 나물밥 이쪽에서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약초가 좀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약초밥 이런 기능적인 햇반을 좀 만들어서 아주 가장 크게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쌀 얘기를 해주셔서 갑자기 들은 생각이 있는데요. 저희가 쌀 이제 브랜드라면 이천을 생각하게 되나요? 쌀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천이 아니라 여주가 원래 모티브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브랜드를 좀 선점하면서 전국세를 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브랜드를 빨리 선점해서 개발과 브랜드를 빨리 선점해서 좀 더 홍보를 나간다면 충북이 좀 더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가슴 아픈 결과를 다시 한번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홍보도 참 경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서울에 그 터미널 가보면 그 각 지자체별로 홍보 영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 뭐 그 경쟁이 더 심해질 텐데, 예, 아무튼 홍보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충북의 대표 음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충북 음식 관광이 더 유명해지기 위한, 좀 더 자리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충청북도의 음식 관광은 단순히 지역을 방문해 맛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디저트라는 형태로 확장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충북의 테이스티 충북, 맛 충북이라는 이제 브랜드 사업을 기획하여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를 개발한다면 여행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 음식 관광의 매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별 고유한 특산물의 개성과 그에 맞춘 담은 디저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또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축제가 열리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SNS나 뭐 이런 인스타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축제는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비슷한 형식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여행 체험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해봤는데요. 아까 민물 쪽이라 그래서 강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민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시작을 아이들한테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 축제장엔 대부분 어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좋아할 공간을 마련해주면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는 움직이는 생명체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물들을 넣어서 직접 잡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잡으면 그 예쁜 어항에 담아서 기념으로 집에 가져갈 수도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체험이 또 자연스럽게 먹거리와도 연결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올갱이국을 직접 끓여 먹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렁쌈밥을 싸서 먹어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체험하고 또 어른들은 즐기고 가족이 함께 보내는 축제가 되는 겁니다. 예, 최 부장님 뭐 예. 어떤 방안 있으실까요? 저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좀 큰 틀에서 좀 요약을 한번 해보면 결국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화제성과 차별성 이렇게 좀 함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좀 들어보면 앞에 잠깐 예시를 좀 들어주셨는데 그 지역 신문화랑 연계한 이런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제주 해녀밥상 이런 것이라든가 작년에 또 아까 축제 말씀해 주셨던 거에 전국적으로 좀 유명세를 탔던 김천의 김밥천국의 줄임말인 김천 김밥축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흔한 소재인데도 화제성을 불러모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행사를 개최했던 부분이어서 이런 화제성 높은 콘텐츠를 좀 더 개발해서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별성 관련된 부분은 이게 경쟁들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유사한 음식으로 이렇게 경쟁 시장에 다시 뛰어들기보다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소재, 조금은 다른 콘텐츠 이런 식의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인천에 그 맥강 파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생소하시죠, 맥강 파티. 예, 전국이 다 치맥 페스티벌을 할 때 인천에서는 맥강 파티라고 하는 걸 기획해서 개최를 지금 한 2, 3회째 하고 있는데요. 맥주와 닭강정입니다. 예, 닭강정도 저희는 이제 치킨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닭강정이 그 지역 전통시장에 좀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닭강정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착안을 해서 닭강정과 맥주를 접목한 맥강 축제 이렇게 좀 기획해서 또 유명세를 탔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또 큰 틀에서 작지만 차별화해서 좀 성공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극 좀 도입하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네, 부장님께 지금 제주, 김천, 인천 사례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외에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원영선님. 음식 관광 루트를 활용해서 지자체 활성화 방안을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이미 근데 저희 지역인 제천시에는 가스트로 투어라 해가지고 이제 각 제천시에 유명한 뭐 찹쌀떡집이라든지 빨간 오뎅집이라든지 뭐 떡갈비집이라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정 금액만 내면 이렇게 제천시를 먹는 것을 투어할 수 있는 투어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예. 이미 서울에서나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많이 방문하시고요. 이와 같이 약간 제천뿐만 아니라 뭐 단양이라든지 보은, 옥천, 뭐 청주라든지 만약에 본인이 나는 청주에서 좀 짜그리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돼 할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근데 이 투어를 참여하면 조금씩 한 번 먹을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투어 방법도 약간 지자체별로 벤치마킹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그 벤치마킹할 사례 있으면 또 소개를 해 주시죠. 경북 지역에 문경 세제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주식으로는 삼겹살 구워 먹고 디저트는 감홍사과 문경 지역에만 특산품인 것 같아요. 감홍사과를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미자 음료, 예. 주스가 됐든 와인이 됐든 막걸리가 됐든 드실 수 있고 테이크아웃은 장원 급제빵을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많이 가는데 보통 주식, 부식, 디저트,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 문경 지역이 여기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청남대 이제 좀 개방을 했고 적극적으로 이제 관광객도 유입되고 하는데 우리 청남대에서도 문경 지역에 뭐 벤치마킹 사회 같은 걸 잘 활용을 하신다면 예. 와서 먹고 포장해가고 갈 수 있는 상품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는 뭐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도토리 묵, 예. 건강식 또는 삼겹살 축제하고 청남대하고 같이 패키지를 묶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동 지역 또는 보원 지역에 대추, 꽃감을 활용해서 다양한 빵이나 디저트 활용하면 여기 좀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전남 순천의 꼬막 정식이라는 그 사례를 좀 꼽고 싶은데요. 꼬막은 예전부터 겨울철 시민 밥상에 자주 오르던 평범하고 익숙한 반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천, 특히 벌구 지역에서는 이 꼬막을 단순한 반찬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 정식으로 해서 멋지게 재탄생시켰는데요. 한상 가득 차려지는 그 남도식 밥상 스타일로 보는 재미도 있고 먹는 즐거움도 굉장히 큽니다. 정식 하나를 먹기 위해서 순천을 찾는 여행객들도 많아졌는데요. TV나 SNS를 통해 미식 여행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에는 단순한 식사에 그치지 않았고요. 꼬막잡이 체험, 또 별고 꼬막 축제, 그리고 지금은 꼬막 이야기관도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체험과 문화 요소까지 구성이 함께 돼 있어서 꼬막이라는 식재료를 가지고 완성도가 높은 관광 콘텐츠로 키워낸 그런 사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넓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재료가 각 지역마다 크게 차별성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의 개발이나 홍보에 있어서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선점 효과에 대해서 누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면 이야기인데요. 예, 예. 라면이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로 또 뻗어나가 있고 근데 이게 지역에서 어떻게 선점했을까라고 하는 사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이게 경북 구미의 그 라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몇 해째 이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국내 이제 공업 도시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지역 내 국내 최대 라면 공장이 입지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해서 라면 공장이랑 같이 연계한 라면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 라면 축제에서는 라면은 갓 튀겨내서 일주일 안에 먹어야 제일 맛있는 라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사 먹는 라면이 유통이 보통 이제 일주일 안에 많이 팔리기 때문에 좀 맛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라면 축제에 가면 어저께 튀겨낸 그리고 바로 튀겨서 막 가지고 온
그런 라면들을 좀 맛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뭐 라면 관련된 체험 공연 이런 것들이 그 개최가 되면서 지금은 한 이제 2회째, 3회째 되고 있는 축제가 이제 17만 명 정도 오는 좀 유명한 축제로 좀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더니 브랜드 선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것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브랜드를 선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진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브랜드화 시켜내는 이런 방안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창시에 이제 수박빵도 있고 원주시에 이제 복숭아빵처럼 각 지자체에는 이제 지역의 대표 과일이나 특산물 등이 있습니다. 이런 디저트를 통해 이제 지역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를 생각해봤는데요. 약간 충청북도 역시 이제 지형에 따라서 충청북도 시군 지형을 따라서 빵을 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천 같은 경우는 뭐 딸기잼을 넣는다든지, 예. 보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추잼을 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광 효과를 이제 받을 수 있다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 요새 좀 청소년층들 보면 우리나라 지도에 대해서 약간 모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약간 이제 충청도 만약에 제천이 어디야 하면은 제천 좀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이 빵들을 퍼즐처럼 만들어서 재미 요소를 또는 그다음에 수집 욕구까지 자극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소비자는 이 빵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특색과 지명을 알게 되는 효과까지 이런 디저트 빵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윤숙 부지회장님 먼저 해 주시죠. 조리를 업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충북의 요리를 더 알리지 못하고 또 앞장서야 했었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충북의 맛과 이야기를 실천하며 그 길을 새롭게 열어가겠습니다. 지자체와 시민 여러분께 함께 해주신다면 충북 요리의 길은 이제 더욱더 탄탄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원형상님. 충청북도는 이제 내륙을 중심으로 풍부한 자원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은 이룬다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제천은 이제 한방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홍보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2025년 하반기에 제천에 국제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한방, 그다음 한약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 다들 방문하셔서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충북 지역 음식이 특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지역 음식을 잘 살려주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메뉴 잘 활용하시면 좀 지역 특성을 잘 살려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먹거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에 조리과가 우리 충북 지역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예. 기초적인 토대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식을 좀 활성화할 것 같으면 충북 지역에 특성화 고등학교 조리과를 좀 많이 개설해서 우리 음식을 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네, 저는 음식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각각의 이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은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로 좀 모아지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것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표 음식을 좀 발굴하고 이런 활동들과 함께 그 관광 산업을 계속 나왔던 이야기지만 좀 더 융합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을 계속 알려낼 수 있는 홍보 마케팅 부분들 그리고 이걸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주체에 대한 부분 어떻게 협력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축제도 그렇고 단발성으로 많이 끝납니다. 단기의 예. 단발성으로 끝나서 좀 단기적인 단발성 사업이나 이런 정책들이 아니고 지속적인 투자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 충북
음식 관광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인근 대전에 있는 오래된 빵집이 쉬는 날은 거리가 한산해질 정도로 대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충북 대표 음식을 맛보기 위해 전국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광도 즐기고 가는, 그래서 지역 경제가 보다 활성화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